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3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 0.7%, 코스닥은 0.8% 오르면서 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둘 다 이제 좀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수, 네, 코스피를 같이 매수를 하면서 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좀 애매한 수급과 애매한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음봉 추세를 꺾어내는 그런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21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네, 증시가 다시 V자로 반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주와 그다음에 진단키트 종목, 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특정한 종목들이죠.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좀 특정한 종목들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증시 전체가 좀 골고루 오른다기보다는 확실히 종목 강세장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하락을 큰 폭으로 했다가 또 상승 이틀 연속 나왔지만 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뭐 이틀 연속 양매수를 이어갔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팔아왔던 게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전체적인 이 누적 집계를 하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개인만 100조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관과 외국인은 100조만큼 이 증시에서 돈을 뺐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동안 네,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해서 돈을 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고점에 모두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악재에 대비해서 좀 움직임을 지켜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고점 부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폭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양봉으로 접어들었지만 어, 이 하루하루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때와 같이 네, 음봉으로 나오던 거를 그동안 이 양봉으로 또 며칠 만에 바로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봉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뉴스 따라서 이 증시가 폭락과 폭등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장이 지금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이 전체적인 증시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보았을 때 1145원입니다. 지금 뭐 241선을 돌파해서 네, 이미 전고점을 좀 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기를 보았을 때 네, 환율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어, 이 월봉상으로 본다면 1200원까지도 서서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증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코스피의 위치나 아니면 이런 환율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내년 금리 인상이 뭐 된다면 이제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이외에도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도 계속 이제 증가를 하다가 뭔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든 것 같죠.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을 줄이고 세금으로 그런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네, 그런 정책들을 메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의 법인세를 많이 매겨서 기업들이 네, 실적이 떨어지면서 그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수 선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 조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유럽 증시는 약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큰 만큼 하루하루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진단키트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 네, 이렇게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조정을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여전히, 네,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어떤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급등에 대한, 네, 그냥 조정 정도, 네,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서 네, 엑세스바이오가 요런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음봉을 크게 때려버리니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엑세스바이오나 그 다음에 다른 이 키트주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부 2분기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일에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발표가 이제는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큰 음봉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엑세스바이오가 이대로 쭉쭉쭉 내려서 뭐 계속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21선 정도 많이 떨어져도 이제 21선 정도 받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도 지금 감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코로나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요. 백신 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네, 코로나 시장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이제 역대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고점 라인을 좀 뚫어주면서 확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뭐 9%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팔면서 네, 하락을 했습니다만 엑세스바이오 내일 한번 좀 반등 어느 정도 반등해주면서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젠이고요. 시젠 4,200원 하락해서 83,800원입니다. 시젠도 네, 다 엑세스바이오만큼은 아니지만 좀 떨어졌고요. 고점을 네, 조금 전고점 부근에서 또 이렇게 떨어졌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요쯤에서 21선 근처에서 또 반등을 하면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을 이제 점점 높여가면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 한번 크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이 모두 전체적인 추세가 반전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루 정도의 음봉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1선도 위로 들었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좀 주가를 끌어내렸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내렸네요. 뭐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일 정도면 좀 반등 나오면서 네, 시젠을 비롯해서 진단키트 종목이 오늘 과대낙폭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조만간 이제 시젠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랩주누믹스고요. 2,200원 하락했고요. 네, 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랩주누믹스도 마찬가지 좀 과하게 내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외 가격도 36,000원 정도로 좀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분명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경고 종목 3일가 단일가 거래 그런 주의 종목이 이제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제 하락을 하면서 피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내일 정도에서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네, 이 정도 양봉 절반 정도를 지켜주면서 그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1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진단키트 종목들이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네, 코로나 시장이 뭐 델타 변이가
확산이 그만 저지가 되었고 백신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의 코로나 시장이 끝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잠깐 이제 그러니까 숨 돌리기 정도라고 한 거죠. 근데 숨 돌리기 치고는 좀 많이 하락해서 좀 상심이 크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네, 바이오 종목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일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네, 받쳐준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주믹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수렴 패턴을 만들었다가 241선을 뚫지 못하다가 이제 뚫어 나갔기 때문에요. 월봉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도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뒤에 3, 4분기도 좋게 나올 예정이어서 이렇게 좋게 나왔다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네, 이렇게 오양성 그런 좀 PCR 키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도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2분기 실적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8월 15일 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8월 13일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렉지룸믹스는 이때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많아가지고, 이전에는 이전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상한가를 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만원 중반대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네, 이번에는 랩지노믹스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꾸준히 리뷰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조금 샀고 기관이 네, 투신가 네,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 랩지노믹스만 하락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반등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젠텍이고요. 수젠텍도 어제 좋은 기사 띄우고 네,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어제 따라 들어가셨다가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좀 하락이 나는데요. 아쉽게 여기서 이 정도로 지키면서 네, 수렴 패턴 만들던 거 그대로 만들면서 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21선과 이제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면서 21선과 이격도를 줄이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라인에서 받치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영국에 대한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젠텍이 지금 항원 자가 키트죠. 네, 그게 등록이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매출화 시키고 실적을 확보를 한다면 수젠텍도 확실히 네,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전체적인 키트 분위기가 다 그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L이 오늘 좀 하락을 하다가 버티면서 네,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꼬리 달린 채로 밀어 올렸고 21선과 61선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래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또 이제 위로 치고 나가준다면 PCL은 또 원래 궤도대로 돌아오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의 그 종목이 이제 이미지가 깨져버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고점부터 제가 네, 리뷰를 해왔던 터라 이 47,000원, 41,000원 라인이죠. 요거를 이제 이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위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꾸준히 이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그게 이제 크게 한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또 크게 한번 내렸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두 번째 레벨이다. 그래서 이전에 그 PCL과는 좀 다른 레벨이고요.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이제 좀 요 정도 라인에서 잡으신 분들, 네, 5만원 정도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올라갈 때마다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이제 뭔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급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종목이니까 좀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바디텍메드. 바이오텍메드가 이제 23,500원
1,050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바이텍매드도 이 수렴 구간을 완성을 거의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아마 이제 호재를 띄우면서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바디텍매드가 이 시간 외 가격이 좀 올랐네요. 6% 정도 올랐는데 뭔가 호재가 뜬 것 같습니다. 자, 바디텍매드 어딨죠? 뭔가 소식이 없나요? 뭐 소식이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바이오텍미드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치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 이후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그런 고점들을 뚫고 나갔을 때는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단키트 종목들 모두 오늘 좀 내렸습니다만 분명히 크게 반등할 거다. 그래서 저는 종고점까지 다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또 확진자가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1371명이 찍혀 있고요. 야, 이건 무슨,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사실은, 1300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변이가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콧물도 나오고 뭐 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을 때 감기와 이제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 저는 최대의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 오늘 좀 내렸지만 이게 하루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내일 한번 신단키트 또 한번 치고 나가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